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과거가 엄청나게 문란한 그런 여성이었다.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연글이 올라왔더라고요. 진짜 진심으로 조언해줬으면 좋겠어. 우리는 30대 커플이고 얼마 전 여자친구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어. 어떤 경위로 인해 얘기하게 되었고 내가 추측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스스로 이야기해준 것도 있어. 현재 난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. 진심으로 모든 의견을 듣고 싶어서야. 여자친구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야. 여친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 내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야. 난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지만 물론 그녀도 나를.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떠오르게 해서 말해봐. 일단 여친이 말한 객관적 사실들. 첫 번째, 대학생 때 실습 기간 동안 약 한 달 동안 타지에서 남자 4명과 잭스를 했다. 실습 인원이 총 남자 10명, 여자 10명이었는데 1인 1실이었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다른 남자들 4명이랑 잭스를 했었다. 자, 이것부터 굉장히 충격이네요. 총 4명과 했다. 두 번째, 대학생 때 교수님이랑 키스 및 가슴 애무. 단체로 술 먹다가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랑 단둘이 먹게 됐는데 정신 차려보니 교수님이랑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대. 정신 차려보니라는 게 좀 어이가 없네요. 그러고 나서 집에 왔고 몇 년이 지나 최근에 다시 노래방에서 또 서로 스킨십 했어. 아직은 교수랑 일적으로 연락 중. 네, 아직도 연락을 한다. 이게 실화라는 거죠. 세 번째,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 4번. 그 외에 직장 동료 2명이랑 성관계 진행. 네 번째, 그 외에도 술 마시면 남자들이랑 스킨십 다수. 술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다고 해. 다섯 번째, 예전부터 연락하는 이성적이거나 섹슈얼한 느낌이 없는 아는 오빠랑 2명 정도 잭스.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본인은 상대에게 섹슈얼한 느낌을 못 느끼는 상태이지만 술이 들어가면 스킨십과 잭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. 그래서 술을 안 마셔야겠다고 많이 다짐했대. 여섯 번째, 위의 이유로 인해 계속 추궁하다 보니 술 마시면 그런 스킨십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해서 술은 그냥 발현되는 매개체일 뿐이고 실제로는 섹슈얼한 느낌이 없어도 잭스할 수 있다는 게 맞지 않냐?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인정한 상태야. 아무와도 잭스할 수 있다. 일곱 번째, 지금까지 잭스를 한 인원은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약 30명. 술 마시면 기억을 잃는 편이라 기억 못하는 스킨십은 얼마나 더 있는지는 본인도 나도 모르는 상태. 여덟 번째, 원나잇한 횟수는 대략 10번. 색파는 한두 명 경험. 일단 큰 거는 이 정도야. 여자친구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갑자기 취하고 스킨십이 많아지는 성향이야. 술 먹고 이루어지는 스킨십이 많았고 본인이 기억 못하는 스킨십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. 여자친구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앞으로는 남자와 자리도 술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여자친구 보고 성중독이라고 하니까 상담 치료도 받아보겠대. 나는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기에 최대한 믿어보고 대화해 보려고 해. 여자친구는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잭스가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깨달았다고 해. 여자친구의 정말 진실한 속마음과 성향과 가치관은 무엇일까 궁금해. 자, 여자친구는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도 너무나 좋아하는 상태라 혼란스러워. 우리 같이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여자친구는 정말 달라지고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? 좀 충격적인 사연이긴 하죠. 총 30명과 했다. 그게 상황이 술을 마시고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채로 했다. 이런 케이스까지 있다. 중독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도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거기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. 그러니까 분명히 중독이라서 거기까지 왔음에도 그러면 심각한 상태잖아요. 그런데도 이제 대다수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. 끊을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. 첫 번째는
내가 중독자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이제 남친이 이야기를 하니까 상담 치료 받아보겠다. 앞으로는 절대 술을 안 마신다 얘기했지만 진작에 병원에 갔어야 될 분인데 지금까지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뭐 30명까지 했던 걸 보면 이게 개인의 의지로 끊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. 술 때문이 아니고 본인 안에 그런 위험한 성향이 있는데 단지 그게 술을 통해서 빨리 드러나는 것 뿐인 거죠.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쉽게 해버리는 여자, 그렇게 뭐 한 10년 이상을 살아왔다. 문제는 남자친구 입장에서, 뭐 결혼하면 남편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차이점이, 남자는 내가 뭐 주변에 알고 지내는 여자랑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바로 스킨십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여자들이 안 받아주니까. 근데 반대로 여자는요, 본인이 조금만 뭐 여지를 주고 술을 같이 먹자 그러면서 스킨십을 유도하면 주변에 알고 지내는 남자들이 대부분은 그 상황을 받아주고 스킨십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한테 뭐 24시간 CCTV를 뭐 달아놓고 위치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그게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성향이다.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여자친구도 나를 정말 좋아한다. 그럼에도 이 과거 30명과 그렇게 했었다는 거를 알게 된 뒤에도 여자친구를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가? 이 문제는 결국은 남자친구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.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다 말했다. 나는 이제 뭐 더 숨길 것도 없고 여기서 나를 받아준다면 그 과거를 알게 된 괴로움은 남자 혼자서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친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전과 같이 지낼 수 있냐. 그게 되는 남자가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, 억울하다,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크게 후회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과거를 청산하진 않았잖아요. 여전히 그 교수와 뭐 연락을 하고 있고 주변에 뭐 관계를 했던 남사친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도 여전히 말고 지내는 상태로 있을 거고 그 주변에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연자 남자가 어떻게 보겠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설거지한 놈으로 보일 거고 우리가 다 이제 할 거 했는데 결국은 저 남자가 데려가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볼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관계를 많이 했으면 사실 관계를 한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지인이나 동료들, 친구들 집단에서도 아마 소문이 거의 다 났을 거다. 그러니까 이 평판에 대한 거, 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거, 그 부분까지 같이 감당을 할 각오를 되어 있어야 계속 사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분이 뭐 결혼을 하냐 뭐 마냐를 떠나서 빨리 병원에 가서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받고 뭐 상담 치료,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낫기를 바란다면 나와 결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온전히 혼자서 치료에 집중하는 게 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술과 충동 조절,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가장 조심하고 좀 기피해야 되는 대상 1순위인 것 같고 아직은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 화를 나도 같이 입게 된다. 술이 들어가면 스킨십을 아무나와 하는 여자친구. 하지만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